지난 한 주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훈입니다. 여성분들 자궁근종 잘 알고 계시죠? 제 주변에는 자궁근종이 없는 분보다 있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큰 거 하나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작은 거 여러 개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은 다 그냥 추적 관찰하자라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어떤 분들은 이미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궁근종은 똑같은 크기, 똑같은 위치에 있어도 나이, 증상, 그리고 출산 여부에 따라서 치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오늘 수술법 중에 하나인 단일공 복강경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문영길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동의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 문영길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자궁근종 치료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일단 기초학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자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궁은 임신과 출산을 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임기 여성이 임신하지 않았을 때의 자궁 크기는 자기 자신이 주먹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한 80g 정도 되고요. 임신했을 때에는 아기를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커지고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자궁은 크기가 커지고 늘어날 수 있는 근육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궁 안쪽은 비어 있고 그리고 자궁 내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네. 바깥쪽으로는 자궁 부속기라고도 하는 나팔관과 난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뭔가가 생기는 게 이제 자궁근종인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궁근종은 그러면 근육이 생긴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몸통이 근육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자궁 근육층의 근육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이 되거나 주행이 달라지면은 네. 혹이 생기는데 예. 그것을 자궁 근종이라고 그럽니다. 예. 예. 그래서 글자 그대로 근육 성분으로 된 혹, 그래서 근종이라고 그러고요. 예. 그래서 이게 암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물혹이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네. 정확하게는 이제 아셨으면은 모두 이제 근종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물혹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물혹이 아닙니다. 이제 근종, 근육이 생기는 건데 뭐 다행스럽게도 암은 아니다라고 예. 말씀하셨고 이게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달라지더라고요. 예. 자궁 근종은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종류를 나누는데요. 네. 자궁 근육층 안에 생기는 경우를 이제 근층 내 근종이라고 그러고 자궁은 이제 장막이라고 하는 막으로 쌓여 있는데 바깥쪽으로 생기는 혹을 이제 장막하 근종이라고 그러고 예, 자궁 바깥쪽으로 생기는 거. 예. 네. 자궁 안쪽으로 생기는 것을 전막하 근종 이렇게 부릅니다. 어느 게 제일 흔한가요, 선생님? 흔한 것은 자궁 근층 내 근종이 제일 흔하죠. 근육 안에 생기는 게 제일 흔하고 예. 선생님이 치료하시기에 조금 까다롭게 느끼시는 건 어느 거예요, 그러면? 까다롭다기보다 많은 그 생기면은 제일 증상이 심하고 괴로운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예. 점막하 근종이 제일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수술 받는 케이스도 점막하 근종이 많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듣고요. 제 주변의 여성분들은 자궁 근종이 있으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어때요? 예. 자궁 근종은 여성 종양 중에 가장 흔합니다. 전체 가임기 여성의 한 20% 내지 30%에서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40세가 넘으면 전체 여성의 한 40% 내지 50%에서 예. 가지고 있다고. 절반은 있는 것 같다. 예, 40세 넘으면 거의 전체 여성 반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요즘은 어떤가요? 이거 조금 일찍 발견이 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식생활이 이제 서구화되고 출산을 적게 하거나 네. 안 하는 경우에 더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진단 장비의 발달로 네. 더 이른 나이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이런 게 발견이 되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음식을 좀 안 좋은 걸 먹어서 이런가라는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이게 자궁 근종이 음식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자궁 근종이 생기는 원인은 아직 사실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그래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초경을 시작하기 전인 사춘기 이전에는 근종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요. 사춘기 이후에 생기고 예. 또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생리가 끝나고 나면 예. 폐경 이후에는 예. 있던 근종이 더 커지거나 새로운 근종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식생활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예. 정확한 메커니즘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그 붉은 육류를 좀 덜 먹거나 푸른 채소를 많이 먹으면 조금 덜 생기지 덜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커니즘이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니라서 이것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그 시기가 딱 위험한 시기가 되니까 예. 사춘기 이전은 비교적 안전하고 예. 폐경기 이후도 조금 안전해진다. 예. 그러면 선생님 건강 검진 요거 나중에 그 우리 자궁 근종을 발견하기 위한 건강 검진을 받으려면 몇 세부터 받는 게 좋을까요? 자궁 근종은 아주 이른 나이에 생기지는 않지만 요즘은 점점 이른 나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네.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20세가 넘으면 20세가 넘으면 네, 20세가 넘으면 그 자궁 경부암 검사를 그 국가 검진으로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궁 경부암 검사할 때 예. 지금은 이제 여성 초음파 검사를 검사를 따로 요청을 해서 예. 같이 보시면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받으시는 그 국가 검진 안에는 이 자궁 근종 검사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 초음파를 보셔야 되니까 예. 요건 조금 추가를 하셔서 예. 20살부터는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예. 증상이 있으면은 또 지금은 이제 그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가 돼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바로 요청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하혈이 많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할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마저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 비용 일단은 조금 걱정을 접어두시고 일단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러면 폐경될 때까지 뭐 50세라고 치겠습니다, 선생님. 50세 이후는 그러면 자궁 근종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근종을 원래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네. 가지고 있던 근종이 더 커지거나 없던 근종이 새로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드문 경우에 근종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더 커지거나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육종암이라고 하는 암 종류입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에도 원래 근종이 있었던 분들, 많이 또 개수가 많았던 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꼭 근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폐경 이후에 난소암 등의 질환은 더 많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도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계속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안전한 자궁 근종이 있었는데 이게 폐경 이후에는 뭐 적어지거나 작아지거나 숫자가 적어지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또 암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50세 이후에도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증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 근종이 있는 분들 몰랐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증상이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일단은 자궁 근종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요? 반 이상에서 증상이 없고요. 그리고 또 본인은 증상이라고 모르고 계신데 사실은 배에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지거나 그리고 제일 이제 흔한고 이제 괴로운 증상은 월경과다나 부정출혈이죠. 그래서 생리를 하는 부분에 근종이 있으면은 이제 생리량이 많아져서 심하면은 빈혈이 생기기도. 그리고 또 큰 근종이 있으면은 생리량과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큰 근종이 자궁 앞쪽으로는 방광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궁 앞쪽에 방광 쪽으로 큰 근종이 자라면 방광을 압박을 해서 이제 소변 보고 돌아서면 또 금방 소변을 보고 싶다든지. 방광을 자꾸 누르니까. 그렇죠. 방광을 눌러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자궁 뒤쪽으로 큰 근종이 생기는 장이 지나간잖아요. 그렇죠. 대장이나 직장을 압박을 하면은 또 그러니까 변비가 생기고 그런 변이 가늘어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불편해서라도 일단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근종을 치료해야 되는 기준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피가 저렇게 많이 나와서 빈혈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예. 계속 저렇게 소변을 보고 싶어 하시는데 예. 저걸 놔둘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됩니다. 증상이 있으면 자궁근종을 일단 치료를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일단 기준을 딱 설정해 놓고 그러면 자, 증상이 없으면 그러면 치료를 안 해도 되느냐?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 않고요. 예. 근종이 너무 크다든가 본인이 자각 증상이 없더라도 예. 근종이 너무 크거나 너무 크면 예, 또 추적 검사에서 예. 근종이 자라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에는 아하.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음에 발견됐을 때 3cm였는데 예. 다음 해에 봤을 때 5cm가 됐다. 아이고 그거는 안 되지. 그러면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고려해야 되겠죠. 예, 예. 근데 예. 5cm쯤 됐어요, 지금. 예. 근데 이분이 연세가 48세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증상 없어요. 네, 증상은 없고 뭐 폐경을 앞두고 있는 분인 것 같은 경우에는요. 예. 또 그런 경우에는 그 수술을 안 하고 예. 지켜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예. 어. 그리고 근종이 그보다 더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 지금 이분이 당장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 심장 질환이 있어서 전신 마취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주 최근에 뇌졸중을 알았다. 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기 힘들겠죠.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예. 그리고 또 마침 나이가 그분이 뭐 48세, 49세다. 어. 이런 경우에는 수술 안 하고 어. 지켜보기도 합니다.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네요. 예. 그럼 이런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은 똑같은 위치에 정말 똑같은 사이즈의 예. 암이 있다, 자궁근종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예. 분들은 수술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지켜보자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개인에 따라서 다 맞춤 치료를 할 수 있다. 예. 크기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크기 뭐 대충 5cm 정도로 본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개수는 어때요? 개수는 여러 개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 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자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예. 그걸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개수도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크기가 크더라도 한 개가 있는 분보다 크기가 작더라도 여러 개 있는 분은 계속해서 새로 생기고 또 생길 수 있겠다.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충분히 감안해서 예. 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일단 당장은 수술을 해야 될 케이스가 아니니까 일단 추적 관찰하시면 됩니다 하면 대체로 몇 개월 간격으로 선생님 보세요? 예, 그 크기나 개수에 따라서 이제 이것도 맞춤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예. 크기가 크지 않고 증상이 없다면 아무 질환이 없는 경우에 보통 1년에 한 번 검사하실 것을 권하거든요. 그래서 근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크기가 아주 작고 개수도 뭐 적다면은 예. 1년에 한 번씩 검사하시는 걸로 충분한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크기가 크고 하다면은 3개월마다 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애매한 경우에는 6개월마다 보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이제 얼마나 자주 보느냐는 갑자기 커지거나 갑자기 많아지면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적기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만나는 선생님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봐야 될지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오신다고 하면 그때마다 그냥 초음파 검사 하시면 되나요? 그때마다 계속 MRI를 찍기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예. 근종 검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CT로도 볼 수 있고 초음파로도 볼 수 있고 MRI로도 볼 수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근종은 근육 성분으로 된 그 연부 조직이기 때문에 연부 조직을 보기 제일 좋은 검사는 MRI 검사입니다. 네. MRI 검사는 비용도 많이 들고 검사하는데 번거롭기도 하고 그렇죠. 큰 통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안전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초음파 검사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하시는 것만으로도 네. 크기가 작고 개수가 몇 개 안 된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검사라고 생각됩니다. 뭐 외래에서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봐주시잖아요, 이런 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굳이 막 예약을 막 해서 뭐 며칠 뒤에 다시 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초음파 검사 정도는 금방금방 방사선 노출도 없이 하실 수 있으니까 검사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처음 말씀하실 때 그나마 안심이 됐던 건 근종은 암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가끔 암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가 아니고 근종을 수술하신 분들 중에서 예. 검사를 해보면 500명 중에 1명 내지 800명 중에 1명에서 예. 육종암이라고 하는 암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종인 줄 알았는데 예. 육종암이더라. 예. 그 이제 그 육종인지 근종인지는 모양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조직 하는 검사를 거니까. 해야 알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음. 판정하게 되는 거죠. 500명 중에 1명이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선생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을 보셨을 테니까 예. 실제로 경험하셨겠네요. 그런 케이스를. 예. 최근에는 조금 더 발견되는 횟수가 수술이 많아지니까 예. 예전에 몰랐던 분들도 또 수술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가장 이제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은 이겁니다. 젊은 여성에게 발견이 되면, 예. 그러니까 임신을 앞두고 계획을 하고 계신 분에게 이게 발견이 되면 예. 임신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예. 예, 근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임신이 안 되거나 예. 또 임신이 된 경우에도 임신 유지가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근종에 의해서 난임이 되는 경우는 한 그 1%에서 3%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은 근종이 있다고 해도 네. 대개는 크기가 많이 크지 않고 네,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예, 대개는 임신과 출산을 먼저 시도하시라고 권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자꾸 방해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난임이 되고 예. 자꾸 이렇게 뭐 반복적으로 유산이 되고 하면 예. 그럼 그 전에 수술을 하시기도 하나요? 예. 어. 다른 원인을 다 찾아봤는데 네. 근종 외에는 전혀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근종을 치료를 하고 예. 이제 임신을 시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보호자 입장이라면 걱정이 되는 건 그런 예. 겁니다. 저 자궁 안에 이제 나중에 태아가 자라면 예. 점점 자라면서 자궁벽이 굉장히 얇아져서 예. 나중에는 종이장처럼 얇아진다고 제가 예.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예. 그 상태에서 앞에 수술했던 그 자국들이 예. 막 터지거나 예. 잘못되지는 않을까 예. 그런 경우는 없겠죠, 선생님? 그런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수술 전에는 봉합을 굉장히 튼튼하게 잘 해야 되고요. 튼튼하게. 예. 그리고 굉장히 얇아지는 것뿐만 아니고 또 그 얇아진 상태에서 자궁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꽉 짜줘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임신 전에 예. 근종 치료를 할 때는 위치나 개수에 따라서 예. 어떤 방법의 수술을 해야 될지를 충분히 상담해서 결정해야 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근종의 위치에 따른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바깥쪽에 있는 장막하 근종인 경우에는 크기가 크더라도 그 장막을 충분히 보완을 해주면은 나중에 출산하는 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요. 예. 그 근종의 크기가 그보다 작다 하더라도 근층 내 근종인 경우에는 네. 근육층까지 충분히 봉합을 해주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임신 중에도 음. 면밀하게 추적 검사를 해야 되겠죠. 예. 하여튼 알아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선생님만 믿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료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 약도 있다던데 약으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 약으로 치료가 되나요? 근종은 종양이기 때문에 네. 약으로 제거할 수는 없고요. 예. 그리고 보통 약물이라고 하면 주사제가 있는데요. 네. 예. 일시적으로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예. 근종이 너무 크고 또 위치가 점막에 가까워서 빈혈이 너무 심한 분들은 네. 이제 두 가지 목적을 이제 다 보고 해야 되겠죠. 월경량을 줄여서 빈혈도 좀 호전을 시켜야 되고 예. 근종 크기도 줄이면 수술이 조금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두세 달 정도 이제 생리를 안 하게 하는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크기가 줄기도 하는데요. 또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계속 맞는다고 해서 폭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한 두세 번 정도만 하고 수술을 전제로 했을 때만 예.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주사는 또 중단하면 폭이 다시 커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수술이다. 결국은 수술을 예, 해야 예. 되는 약물은 그냥 일시적이거나 보조적인 역할만 할 뿐이다. 예. 그럼 이제 수술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렇게 그 산부인과 개원가에서 이렇게 시술처럼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제 그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있죠? 자궁은 이제 수술은 그 위치에 따라서 네. 이제 보통 근층내 근종이나 네. 장막하 근종이 커져서 이제 수술을 할 때는 보통 복강경 수술을 하지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자궁의 외부에서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복강경 수술, 개복 수술을 해야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자궁 점막하에 있는 근종을 제거할 때는 예. 자궁 내시경 수술이 있습니다. 예, 자궁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점막하 근종, 근층내 근종 수술할 때는 복강경 수술, 개복 수술, 이제 복강경 수술 중에서도 요즘은 이제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단일공 복강경 수술하기도 예. 하고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수술 방법들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개복 수술도 있고 예. 복강경은 이제 아실 테니까 일반 복강경은 구멍 한 3개 정도 뚫어서 하는 거 선생님이 요즘 많이 하시는 건 이제 구멍 하나만 뚫어서 하시는 단일공 수술 예. 그리고 요즘 로봇을 쓰기도 하고 예. 자궁 내시경을 또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근종만 제거하거나 혹은 자궁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들인 경우고 예. 요거 말고 이제 개원가에서 조금 간단하게 시술로 하는 방법들도 있나 보더라고요. 예. 뭐 그 시술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간단한 방법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 이제 많이 알려진 것이 하이프라는 방법하고 동맥색전술이 있는데요. 하이프는 이제 그 초음파를 가지고 근종의 그 초음파를 집적시켜서 예. 우리 이제 돋보기로 햇빛 돋보기 종이 태우듯이 예. 그렇게 해서 그 이런- 부분에 열을 이제 모아서 이제 가하면은 예. 근종을 열 변성을 시켜가지고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거 근종 크기를 좀 줄이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리고 동맥색전술은 근종도 이제 혹이니까 양분이 있어야 커지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큰 근종들은 이제 동맥혈관이 많이 옆에 많이 이제 붙어 있거든요. 예. 이제 자궁으로 가는 동맥을 갖다가 막아가지고 근종의 밥줄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근종을 갖다가 줄이고 증상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방법들도 있기도 하고 이제 수술하는 예. 방법. 그 복강경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이제 수술 받으신 분들은 아마 대체로 다 복강경으로 수술을 받으셨을 것 같고 예, 최근에. 선생님은 이제 단일공으로 수술하십니다. 예. 일반 복강경이랑 선생님 하시는 단일공은 뭐가 달라요, 선생님? 뭐 제일 큰 차이는 이제 미용적인 차이지요. 예. 복강경 수술은 이제 뭐 3군데 내지 4군데 구멍을 뚫고 수술하기 때문에 그런 흉터가 남는다는 것이고요. 네. 이제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배꼽으로만 절개창을 열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나중에 수술한 이후에는 이제 표시가 거의 나지 흉터가 않습니다. 거의 안 보이게 될 예, 것이다. 제일 큰 차이는 그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이제 단일공 복강경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복강경 수술 기구라는 것이 길게 막대기만으로 생긴 수술 기구가 들어가서 수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것보다 거리도 멀고 각도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다관절 기구도 나오고 예.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단일공으로 할 수 없었던 예. 수술도 단일공으로 수술할 수 있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요. 비용 차이가 나나요, 선생님? 비용 차이는 없습니다. 예, 없어요. 예. 아, 똑같이 하실 수 예. 있다. 제가 선생님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예. 구멍이 하나 있는 거랑 3개 예. 있는 거랑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들어갔는데 자궁 근종이 너무 커요. 예. 그러면 구멍 하나로 하면 예. 저거 다 뽑아낼 수 있나? 예.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 어때요? 이제 수술에서 중요한 것은 수술 시간이거든요. 예, 수술 시간을 갖다가 단축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예, 예전에는 그러니까 배꼽에 절개창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 하나만 내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근종은 이렇게 큰 근종도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전에는 이걸 갖다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그 절삭기를 배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끄집어내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단일공 복강경으로 하면 예. 오히려 절삭기를 안 넣고 예. 배꼽 절개창을 통해 가지고 예. 빨리빨리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 오히려 예전에 전통적인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예. 수술 시간을 오히려 단축시킬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저처럼 의심 많은 사람들 때문에 선생님께서 오늘 그 사진을 갖고 나오셨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이 있는데 이분은 8cm짜리였습니까? 예. 예. 사진에서 보시면 제일 왼쪽의 사진이 근종을 절개하기 전의 사진이고요. 예. 두 번째 사진이 이제 근종을 뽑아내고 있는 중의 사진입니다. 예. 제일 세 번째 사진은 근종을 뽑아내고 난 다음에 이제 봉합을 하고 난 다음에 사진이고요. 예. 배 안에 근종에다가 이제 봉합을 하니까 이제 녹는 실로 봉합을 해야 되겠죠. 이걸 좀 단일공으로 이제 다 하셨다는 예, 거죠. 단일공으로 8cm짜리를. 예, 선생님은 단일공으로 그러면 제일 큰 거는 몇 cm까지 해보신 거예요? 네, 거대 근종이라고 하면요. 네. 이것도 이제 연구자들마다 의사들마다 기준이 다르긴 한데 대개는 한 10cm 정도를 네.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예. 많거든요. 근데 10cm 이상 되는 근종도 단일공으로 예. 제거가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도 뭐 나중에 뭐 후유증 없이 네, 뭐 혹시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임신도 가능하고. 네, 그랬단 말이죠. 예.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층 내 근종인 경우에는 예. 이제 근종이 거대 근종인 경우라면은 복강경으로 수술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다기보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술 자체는 가능한데 예. 임신을 앞두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임신과 출산에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런 경우는 그 치료하는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담을 해서 예. 거대 근종인데 근층내 근종이고 임신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개복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 예. 수술 방법이나 치료 계획은 많은 부분에서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은 예. 그 선생님하고 충분히 예. 상담을 해서 예. 판단을 해야 되겠죠. 어느 선생님이 제일 믿을 만한가? 예. 나랑 얘기가 잘 통하나? 예. 그리고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겠는가? 이런 예. 걸 이제 해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 경우를 하나 더 볼게요, 선생님. 와, 이 거대 근종 13cm를 갖고 계셨던 분이 있네요. 예. 이분은 뭐 증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온몸이 붓고 예. 소변도 잘 안 나오고 어. 그리고 그래서 피 검사를 했더니 콩파 수치도 높아져 있고 예. 그 CT 사진을 찍었는데 예. 큰 혹이 후복막 쪽에 있어가지고 예. 그 콩팥에서 방광으로 소변을 갖다 흘려보내는 예. 수뇨관이 있습니다. 수뇨관을 막아서 예. 수뇨관도 늘어나 있고 예. 또 콩팥에 물이 차 있는 경우였습니다. 예. 덩어리가 커지면서 소변관을 막고 있으니 예. 콩팥이 부어오르기 시작해서 예. 환자분도 그럼 되게 많이 부어 있었을 그렇죠. 것 같은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단일공 복강경 수술로 예. 이제 근종을 제거하고 나서 콩팥이나 수뇨관에 있던 예. 증상들도 저절로 호전이 된 경우고요. 예. 근데 이런 경우에는 후복막에 있는 근종 같은 경우는 후복막 아래로는 이제 수뇨관이나 큰 혈관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조심해서 수술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중요한 장기들을 안 다치고 예. 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지금 네. MRI, CT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만 네. 아래쪽에 지금 거의 뭐 골반 하나를 다 채우고 있는 굉장히 큰 덩어리가 보입니다. 예. 예. 저걸 이제 제거를 하셨다는 거죠. 예. 예. 저거 이제 제거하실 때 그러면 근종만 제거를 하신 거죠. 예. 이분은 근종만 제거하셨고 예. 지금 자궁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남아 있고 난소도 그대로 남아 있고. 난소도 그렇죠. 그대로 남아 예,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자, 또 다른 분 한 분 더 뵐 텐데요. 이분은 자궁 안에 근종이 여러 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예, 크기도 크고 예, 개수도 여러 개였던 분인데요. 예. 출산을 원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다행히 이분은 큰 근종이 근육층 깊이 침투해 있지 않아서 예, 복강경으로 근종 제거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나중에 임신도 가능하셨고요. 예, 이분은 그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어. 출산을 2번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일찍 발견이 된 거일 텐데 예. 발견이 될 만한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증상이 있었어요? 네, 이분은 본인은 증상이 없다고 하시는데 예. 배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것이 있었죠. 있었다. 예. 사실 그것도 증상입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실 때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워서 만져보시면 예. 딱딱하게 만져지는 게 있거든요. 있을 예.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산부인과
진료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이분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산정 검사를 하면서 네. 처음으로 이제 산부인과 검사를 해보셨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큰 근종이 여러 개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하여튼 제거를 했고 임신까지 다 하셨다고 하니 정말 다행인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케이스들은 이제 그 자궁 근종만 제거를 한 건데 네. 어떤 경우 이제 피치 못하게 자궁 전체를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궁을 전체를 절제를 하는 경우는 이제 환자가 출산을 다 해서 더 이상 임신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네. 그런데 근종이 너무 크거나 예. 너무 많고 그러면은 어. 또 재발 가능성이 있을 때 예. 이럴 때는 그냥 자궁을 전체적으로 절제를 하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도 단일공 복강경으로 절제하게 됩니다. 전체를 다 제거하는 경우도 있다. 그 결국 그 자궁 근종만 제거하게 되면 자궁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예. 이분들은 나중에 또 근종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하실 것 예. 같은데 실제로 재발도 잘 하나요?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재발률이 10%에서 30% 정도로 꽤 많이 재발 아니에요? 예.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재발 수술 받으신 분 중에서 수술 받으신 분 중에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수술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수술했다고 무조건 재발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크기가 크더라도 개수가 한 개인 분들은 상대적으로 재발률이 좀 낮고요. 예. 크기가 별로 안 크더라도 개수가 여러 개인 분들은 재발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다발 두 개 이상 있으면 다발성 근종이라고 하는데요. 예. 다발성 근종인 분들이 재발률이 좀 더 높습니다. 예. 이른 나이에 수술을 하셨던 분들은 추적 검사 기간이 길어지니까 네. 재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길어질 것이고요. 네. 또 개수가 여러 개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예. 폐경에 가까운 나이에 수술을 만약에 받으셨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새로 생긴다고 하더라도 다시 수술을 해야 될 정도까지 예. 크기가 커지거나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이것도 이제 개별화해서 예. 환자에 맞춰서 수술 방법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자궁 근종에 대해서 우리의 많은 궁금증 해결 잘 해주셨고 최근에는 이렇게 치료합니다로까지 자세하게 예시까지 다 보여주면서 설명을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이제 자궁 근종이 뭔지는 대충 다 알겠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문영길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자궁 근종은 개인별로 맞춤 치료가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